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천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이 선거 때마다 소중한 권리 행사의 의미를 담은 슬로건이 발표됐는데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슬로건은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유권자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천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연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LG 헬로비전에서 제작하고 LG 헬로비전과 딜라이브 TV에서 동시 중계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는데요.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후보입니다. 네, 기호 1번 박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덕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연천군수 후보 김덕현입니다. 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천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에 이어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공약 검증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합니다. 발언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은 2분,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1분 30초, 사회자 공통질문 답변 뒤 후보 상호 간 질문은 후보별 각 30초, 답변은 후보별 각 1분 30초입니다. 공약 검증 토론의 경우 공약 발표는 3분,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 30초, 보충 질문과 답변 시에도 시간은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2분입니다. 후보분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시계 방향 후보자 손으로 돌아갑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천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럼 기조연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별로 2분인데요.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박충식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소멸위기 연천군 구해내겠습니다. 연천군수 후보 기호 1번 박충식입니다. 이번 선거가 연천군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연천군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아니 영원히 연천군을 바꿀 수 없다. 이구동성 연천 군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4년에 한 번 하는 그냥 선거가 아니라 연천군이 이대로 소멸하느냐,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느냐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저 박충식, 이재명 정부의 힘있는 여당 군수 박충식이 되어서 중앙정부의 예산 팍팍 끌어오겠습니다. 연천군에 돈이 들고 사람이 넘쳐나고 활력이 넘쳐나도록 만들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받아서 우량기업 유치하고 우량한 일자리 만들어내겠습니다. 청정연천 농산물 직거래 계약 재배로 농업 살리겠습니다. 역사와 자연, 생태와 DMZ 평화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살리겠습니다. 연천의료원 도립하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연천군, 요람에서 노후까지 평생 건강한 연천군 만들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100개 만들어서 각 마을마다 매월 1,000만 원씩 소득이 따박따박 마을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하고 어르신복지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하고 장애인복지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 박충식 힘있는 여당 군수가 되어 경기도에서 가장 가난한 연천군을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연천군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박충식을 여러분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바꾸자 연천군, 바꾸자 연천군,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2분 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천 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연천군수 후보 김덕현입니다. 먼저 오늘 이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토론회에 임해 주시는 박충식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김덕현과 함께한 지난 4년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시간을 평가해달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연천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현직 군수로서 하루하루 군민 여러분과 함께 연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뛰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정부, 경기도의 문을 수없이 두드리며 군민의 절박함을 설명하고 연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연천은 결코 작거나 뒤처진 도시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도 없는 자연이 있고 접경이격이라는 한계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무엇보다 위대한 군민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그 가능성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이 변화의 시작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 변화를 완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토론은 단순히 누가 더 좋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연천의 미래를 더 책임있게 완성할 수 있는지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보다 더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미래를 위해 누가 하는지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비방 등의 발언이 토론회 중 발생한다면 마이크를 끌 수 있고 또 사회자가 제지와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주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각 질문당 후보자 답변은 각 1분 30초, 후보 간 상호 질문은 30초,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선 전철 개통으로 대중교통 여건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도로망은 열악합니다. 특히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연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만큼 서울-연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 균형 발전과 연천의 접근성 향상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어떻게 협력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울러 전철 개통 이후 연천역과 전곡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및 교통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김덕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6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물류 비용이 대폭 절감되면서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수도권 연천구는 서울까지 40분 내로 주파하는 연천 고속도로 인프라가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입니다. 그래야만 물류 비용 절감으로 중견 기업이 들어와야 다양한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인구가 유입되고 그것은 곧 지역 경제 성장의 기틀이 됩니다. 저는 이 고속도로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3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뛰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연천 고속도로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예타 포함 여부만 남겨놓았습니다. 연천 발전의 시금석인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연천군의 광역교통망 구축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읍면 간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군민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데 전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충식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천 군민 여러분, 연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교통입니다. 교통이 막혀 있으니 기업이 들어오기 어렵고 청년은 떠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박충식은 교통혁명으로 연천의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첫째, 서울 연천 고속도로를 반드시 조기 착공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경기도 집권당인 민주당의 원팀의 힘으로 강력히 추진해서 임기 내 착공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현재 연천역까지 운행 중인 전철 1호선을 신탄리역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신망리, 대광리, 신탄리역까지 새로운 발전축을 만들고 북부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GTX-C 노선을 현재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끌어오겠습니다. 드넓은 우리 연천군의 저렴한 땅을 GTX-C 노선의 정착지로 제공하고 반드시 우리 연천군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교통이 바뀌면 사람이 돌아오고 관광이 살아나고 기업이 들어옵니다. 저 박충식 연천 군수가 돼서 중앙 정부와 경기도와 국회와 함께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 있는 네, 답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교통망 확충 방안에 대해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현 후보는 박충식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할 수 있고 박충식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충식 후보가 김덕현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을 한 뒤 김덕현 후보에게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덕현 후보가 박충식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서울 연천 간 고속도로의 중요성은 양 후보가 공히 인식하는 바이죠. 우리 고속도로 사업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 재정 사업의 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어떻게 해서 임기 내에 착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박충식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군수 예산을 끌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공공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민간 투자로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민간 투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정부의 장암역에서 양주역까지 일단 예비 타당성 검사를 끝났고 민간 투자 적정성 여부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연천군까지 연장하도록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힘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 경기 북부의 힘 있는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과 박지혜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원을 받아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충식 후보의 보충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번에 박충식 후보의 보충 질문 기회입니다. 자, 네. 박충식 후보 30초 네. 드립니다. 4년 전 후보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김성원 국회의원과 찍은 사진을 자랑하시면서 당장 실행할 것처럼 서울 연천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GTX-C 노선 연장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경원선도 재개통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자, 김덕현 후보 이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간 국가 재정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사전 타당성 조사까지 갔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김성원 의원님과 함께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25년도에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절차를 진행했고요.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기본 계획을 마무리하는 예타 여부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곧 기본 계획의 마지막 단계이고요. 두 번째, 연천에서 백마고지까지의 경원선 전철 운행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운행 결정권은 코레일과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습니다. 연천 군민의 여망은 하루빨리 열차가 재개되도록 연천군에서는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현재 대광리 소하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천에서 백마고지까지 경원선 열차가 재개통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 교육 혁신 방안 및 위기 해결 대책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연천군은 지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인근 대도시로의 교육 이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연천형 공교육 혁신의 구체적인 모델은 무엇입니까? 특히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충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교육은 우리 사회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교육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청년이 돌아오고 부모가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교육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 박충식은 연천형 교육발전특구를 반드시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첫째, DMZ 접경지역 대입 특별전형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천의 특수성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연천구에 부사관과와 드론과를 신설하겠습니다. 군과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연천의 특성을 살려서 안정적인 취업과 미래 산업을 연결하는 실용형 교육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육군 부사관 학교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 일자리, 지역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안민석 경기교육감과 함께 정책 연계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여주기식 교육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연천, 청년이 돌아오는 연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충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덕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 시간 드립니다. 학교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 인구를 늘리는 것은 인구 정책과도 맞물려 있죠. 그만큼 교육 정책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연천군의 미래 세대인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데 연천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년 7월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나아가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2025년 특별고비금 30억, 올해는 2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차의과학대와 BIX 산업단지가 산학협력의 모범으로 특성화 교육개발을 시작했고 7월엔 교육방송 BBS와 입시전략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올 4월엔 연천군과 EBS가 자기주도학습 체계센터를 교육원에 개설했고 올 3월엔 연천군이 시범지역으로 성과관리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연천군은 올 연말에 끝나는 시범지역에서 내년에 정식으로 연천군이 교육특구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전고급의 에듀에이스 케어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방과 후 교실 등의 시설을 구축해서 교육시설로 복합, 자라나는 연천의 미래 세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교육발전특구의 실질적 정착 방안에 대한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충식 후보는 김덕현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할 수 있고 김덕현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후보의 30초 질문 뒤 박충식 후보에게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충식 후보, 김덕현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도 결국 사람이 남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김덕현 후보께서 약속하신 연천군 예산 1조 원 시대, 인구 10만 시대는 실현되지 못했고 청년 학생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발전 특구를 말할 자격이 있으려면 먼저 기존 인구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의 지난 연천 정책 이행률 28.3%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김덕현 후보님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2년도 우리 당초 예산은 5,600억이었습니다. 현재 26년 4월 연천군 예산 8,045억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1조 원대 육박하게 되고요. 두 번째, 공약 이행률은 이 공약 일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고, 우리 박충식 후보가 말씀하시는 취업사관학교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취업 부사관들의 처우 개선 문제로 전역률이 높아지고 있고 입대율이 현저히 급격히 돼서 지금 국가의 안보의 문제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부사관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김덕현은 연천군이 교육발전 특구를 정식 특구로 전환해서 우리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일시적인 교육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연천군 지역의 기업과 함께 트라이앵글로 산학관 협업 체제를 통해서 교육부터 취업까지 사후관리 피드백까지 하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덕현 후보의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간 30초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업 부사관학교 신설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포천의 영북 고등학교가 지금 부산학교로 인근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실태 분석을 하고 학교를 신설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충식 후보님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쉽지 않지만 어려운 것을 해내는 그 능력이 바로 정치인의 능력입니다. 저 박충식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 아시다시피 군사 지역이고 그 어느 곳보다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협력해서 우리 연천군에 부사관과를 만들고 이것을 토대로 부사관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 미래를 책임지는 연천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육은 거창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본 교육을 살펴온 사람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 교육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 하나는 경력 있는 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교사 아파트를 제공해 드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경력 있는 교사들이 온 가족이 연천군으로 이사해서 우리 연천군에 저경력자 교사들이 많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연천군의 정주 인구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통과 교육에 이어 의료 서비스 분야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지역 내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이 전문의 확보와 노후 장비 문제로 주민들이 원거리 진료를 떠나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 의료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덕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연천 군수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책임감으로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천의료원과 읍면별 보건지소 간의 탄력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침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정책 제안이 내려왔습니다. 의료 파업이 끝나면서 공중보건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둘째, 경기 북부 상급병원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천 군민이 응급 상황을 맞이했을 때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책입니다. 현재 5개 대형 병원과 협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심내혈관 전문병원인 을지대병원, 외상센터인 성모병원,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일산병원, 24시간 응급 대기를 하는 상계동 백병원, 그리고 건강검진 혜택을 주는 경희대병원과 협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셋째, 필수 의료진 확보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최근 전역을 하면서 충원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연천군에서는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여 군민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농촌에 산다고 하여 도시처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 대책을 통해 연천 군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충식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연천 군민 여러분,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지금 연천의 현실은 응급의료 공백, 산부인과 부족,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계십니다. 저 박충식은 연천의 공공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연천군 의료원을 경기도 도립병원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대통령 경기도와 협력해서 접경지역 의료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의료 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산과 부인과 산후조리원을 연계한 출산 육아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연천을 만들어서 젊은 세대가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산후조리원 개설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과 어르신 복지관에는 의료 인력이 순환 상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의료를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인구 정책, 정주 정책, 미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플 때 안심할 수 있는 연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연천, 어르신이 편안한 연천, 저 박충식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의료 서비스 개선 및 인력 확보 대책에 대한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덕현 후보는 박충식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할 수 있고 박충식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충식 후보의 30초 보충 질문 뒤 김덕현 후보에게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덕현 후보, 박충식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는 도립병원 수준으로 의료 수준을 격상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필수 의료 인력 등을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시대의 난제가 필수 의료 인력 확보의 문제이고 그에 따른 예산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연천군은 수도권에 있지만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역량이 있는 의료진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태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도립병원 수준으로 네, 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박충식 후보 이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천의료원을 도립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우리 연천군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연천 군수가 되어서 우리 연천의료원을 우리 연천군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예산, 중앙의 예산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 연천군의 현실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읍소를 통해서 도립화시켜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은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저 지방에서는 지역 할당제, 지역 의사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도 비록 수도권이지만 수도권 같지 않은 접경 지역 특수성을 우리 법안 개정에 반영해서 지방으로 만들어서 의료 부문만큼은 지역 의사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상당히 길 텐데요. 그 기간 동안은 간호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의료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충식 후보의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김덕현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의료 필수 의료 인력 문제 결국 행정의 실행력과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 후보께서는 유창하고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4년 전에 또 많은 공약을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공약을 했는데 서울 연천 고속도로 GTX-C 연장 인구 10만 예산 1조 3패장 반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지 네, 않았습니다. 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덕현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체 의료 어려움과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근 수도권의 대형 병원과 협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남양주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 닥터 헬기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연천에서 응급 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남양주 소방서 헬기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의사를 태우고 연천군 의료원에 내려서 응급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 응급실 운영 문제의 부족함을 공백을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천군은 공중보건의사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지난 금년에도 4명이나 공중보건의사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의료원과 읍면 보건 지소와의 진로 협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침 보건복지부에서도 연천군의 사업을 벤치마킹 한 양 정책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연천군이 선도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회자 공통 질문 주제는 농업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연천군 인구의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기후변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미래 농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이 연천쌀, 율무, 콩 등 지역 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천용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박충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농업은 단순한 생계산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생존 전략 산업입니다. 특히 연천의 미래 경쟁력은 청정 환경과 청정한 농산물에 있습니다. 저 박충식은 연천 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반드시 키워내겠습니다. 첫째, 연천 농산물 브랜드의 고부가가치화 추진하겠습니다. 가공, 유통, 관광과 연계해서 전국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협력해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직거래와 계약 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하고 그 노력한 대가를 안정적으로 소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스마트팜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연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과 농업을 연결해서 미래형 농업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의 커뮤니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설도 환경도 조성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서 기술교육, 유통지원, 판로 개척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 박충식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덕현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립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미래형 스마트 농업 모델인 AI팜 트윈을 도입하여 농촌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등 변화된 농업 환경에 대처하겠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의 전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넓은 농경지와 다양한 특화작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밀 농업의 실증과 확산에 가장 유리한 입지 여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천군에서 선제적으로 AI 농법을 견인하여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최첨단 영농 기술이 골고루 전파되는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주장했던 삼농을 구현하겠습니다. 삼농이란 농사를 지어서 제대로 가격을 받는 수익성을 높이는 후농, 농사 짓는 일을 편히할 수 있도록 하는 편농, 이를 통해 농사 짓는 농민이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상농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AI팜 트윈 3.0은 지금까지의 감 농사에서 예측 농사로 AI가 판단하는 농업의 척신을 일컫는 것입니다. 네.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전략에 대한 후보자 간 상호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충식 후보는 김덕현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할 수 있고 김덕현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후보의 30초 질문 뒤 박충식 후보에게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충식 후보, 김덕현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천 농업의 경쟁력은 결국 청정 환경과 안전한 농산물 이미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고능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 죽을 각오로 막겠다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 인가를 했습니다. 청정 연천 브랜드 농업 경쟁력을 송두리째 없앨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왜 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네, 김덕현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이 연천군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가 문명적 가치, 두 번째 생태적 가치, 세 번째 평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지속 가능한 불변의 전략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 생태적 가치, 유네스코 2관왕의 다중 지역이기도 하지요. 이 환경을 계속 보존하는 것, 이것은 너와 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 연천 군민이라면 이 생태적 가치를 훼손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고요. 이 생태와 평화와 문명을 연결해서 농산물의 브랜드화로 타 자치단체에서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농업의 살 길이며 지역의 농업인을 위한 고소득으로 가는 직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행정과 지역의 농협과 농민이 삼위일체가 돼서 농민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면 되고 농협과 행정은 유통과 또한 마케팅, 브랜드화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농산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덕현 후보의 보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후보님께서 우리 스마트팜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연천군의 현재 스마트 농업의 실태와 구조를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충식 후보 이 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의 스마트팜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청년들이 연천군에서 창업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을 더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동중리에 있는 청년 창업 농부들과 1시간 이상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매우 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대도시에서 온 청년들이 연천으로 귀농을 해서 지난 3년간 딸기 농사도 실증 재배를 하고 또 오이도 실증 재배를 했습니다. 딸기는 일부 실패하는 과정을 겪었고 오이는 우리 연천군의 큰 일교차와 맑은 햇살을 이용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연천군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우리 연천군의 대표적인 브랜드 품목으로 키우면 우리 연천군 농민들에게 큰 희망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덕현 후보님, 청정 연천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는 고능리 산업 폐기장 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네, 답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천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별로 공약을 발표할 3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후 후보자 간 질문 답변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상호 간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 30초. 보충 질문의 경우에도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 30초로 제한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로 이 시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는 김덕현 후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완성하고 더 큰 연천으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천 군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의 4년을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작된 변화를 완성하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더 편리한 연천, 더 잘 사는 연천,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연천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교통이 편리한 연천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전철 1호선은 증차와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해 군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운선 수소 열차 시대를 준비하고
GTX-C 연장도 함께 추진해 연천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미래교통 인프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연천에서의 이동 문제입니다. 백학, 장남, 왕징, 미산 등 서부권 주민들께서 전국과 연천읍을 더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정차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와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활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AI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청년이 돌아오고 연천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연천에 뿌리인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청년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농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영농철 외국인 근로자 지원 체계를 강화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삶이 더 든든한 행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시범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27년 말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국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운영체계와 시설을 대폭 개선해 군민 중심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독거 어르신 돌봄과 건강관리 체계를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기반도 넓혀가겠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 유치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부담 없는 연천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머무르고 다시 찾는 관광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2029년 세계구석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세계 생태평화정원과 한탄강 체류형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한옥형 호텔을 유치까지 연결하겠습니다. 관광이 지역경제와 군민 소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4년이 변화의 시작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군민의 삶 속에서 그 성과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충식 후보는 김덕현 후보에게 1분간 질문할 수 있고 김덕현 후보는 2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박충식 후보의 1분 보충 질문 뒤 김덕현 후보에게 2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충식 후보, 김덕현 후보에게 1분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현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덕현 후보님은 지금 4년간 연천 군수로서 군정을 이끌었고 다시 그 4년간의 군정을 바탕으로 다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 선택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4년간의 공약과 현재 현실을 보면 그 4년 전에 거창하고 유창한 말 속에 있는 이 장밋빛 미래 공약이 다 공연불이었다. 득표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구체적인 근거로서 공약 이행률이 경기도 평균은 56.5%인데 김덕현 후보는 지난 4년간 공약 이행률이 28.3% 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네, 김덕현 후보 2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중부일보에서 김덕현 군수 공약 달성률 28%의 기사로 상대 후보는 저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경인매일 신문은 연천군 공약 이행률은 56.7%로 발표했습니다. 전국 군단위 47%, 경기도 평균 54%에 비교하여 김덕현 후보 공약 달성률이 더 높았던 기사엔 왜 입을 닫습니까? 연천군청은 작년 말에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7%, 공약 완료율 83%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고능리 폐기물 사업장 누가 적정 통보를 냈고 누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줬습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거에 연천 군수의 권한은 없습니다. 폐기물 적정 사업 통보,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이 한경유역 환경총장을 통해서 2020년도에 적정 통보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체육시설에서 폐기물 매립장으로의 용도 변경, 시설계획 변경은 다름 아닌 현 경기도지사, 민주당 도지사가 시설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연천 군수는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주는 것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박충식 후보께서는 실시계획 인가 기간 중에 공람과 시간이 있었는데, 의견 제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폐기물 대책 반대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지역을 살리려는 의도와 목적보다는
본 사업을 정치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충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충식 후보 1분간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4년 전 김덕현 후보는 연천군수 후보로서 한탄강 산업폐기물 매립장 죽을 각오로 막습니다. 제 목숨 이상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굳게 약속했고, 국민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현수막에도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하셨는데, 연천군수가 경기도에 용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입니다. 연천군수 후보로서 또 4년을 책임지겠다, 참 뻔뻔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본 건에 대해서 국민들께 석고 대죄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현 후보 2분 30초간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엄격히 말하면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아니고요.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임을 분명히 먼저 하겠습니다. 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후보였던 저는 당연히 지금 박충식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 것, 너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일이고요. 지속 가능한 연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죠. 22년 7월 1일 취임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분석해 보니 계획이 진행돼서 전임 군수가 행정 절차를 진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계획이 위반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전임 군수가 경기도에 상정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조건부 부결을 냈습니다. 재검토할 수 있으니 다시 위반 요청을 하게 되면 검토하겠다. 그거에 의해서 사업자는 그 요건을 충족해서 재위반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에 다시 진달을 해서 경기도 도시기원에서 도시기원의 상임기획단에서 수차례 연천군 사업장 현지를 방문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속속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민감사 청구로 인해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약 120일간의 주민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나 법적 하자의 절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합니다. 환경청에서 적정 인가를 냈을 때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한 방울도 한탄강으로 유입되지 않는 조건을 냈습니다. 침출수를 받아서 1차 처리한 뒤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고요. 연천군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충식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언 시간 3분 드립니다. 네, 저 박충식 연천군수 후보, 힘있는 여당 군수 후보 박충식, 연천군수가 돼서 청정한 연천군 반드시 회복하고 지켜내겠습니다. 현재 군수이면서 후보로 있는 김덕현 후보가 어떠한 이유로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4년 전 약속과 군수가 되고 나서의 행적은 확연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묻고 계시고 의아해 계십니다. 김덕현 군수 후보는 무슨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그 가족과 업자들과의 카르텔이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 박충식 청정 연천 지켜내기 위해서 연천 군수가 되어서 산업 폐기물 매립장 문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정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연천 군민들과 함께 수기제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본건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청정 연천은 우리 연천군의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저 박충식 또 약속드립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받고 중소기업, 우량기업 유치하고 대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량한 일자리 또 만들어 내겠습니다. 청정 연천 농산물 직거래 계약 재배로 농업 소득 확보하겠습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 박충식이 군수가 되면 대도시 소비도시인 서울시의 각 구청장들 그리고
고양시, 의정부시, 수원시 등 대도시 소비지인 곳과 교류하고 협력해서 직거래 계약 재배로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업을 살리겠습니다. 연천의료원 도립화해서 우리 연천군이 요람에서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햇빛 소득마을 우리 연천군에 100개 만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각 마을마다 순소득이 따박따박 들어오도록 생활 밀착형 공약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한 공기질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건강한 환경권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김덕현 후보는 박충식 후보에게 1분간 질문할 수 있고 박충식 후보는 2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김덕현 후보의 1분 보충 질문 뒤 박충식 후보에게 2분 30초의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김덕현 후보 1분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군수라는 공직은 벼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자리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치 기준은 진정성과 정직인데요. 우리 박충식 후보께서 여러 가지 공약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금 현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사업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전략적 후보지로 정해졌는데요. 박충식 후보께서는 평화경제특구 또한 평화신도시 구상을 발표하셨는데 평화신도시 구상이 실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갈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충식 후보 2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경제특구 정권에 관계없이 정당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로서 특별한 희생을 겪어왔고 특별한 보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평화경제특구라는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았고 그것이 많은 과정과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법안으로 통과됐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김덕현 후보님, 평화경제특구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우리 연천군으로 지정받고 이것을 평화와 경제를 접목시켜서 우리 역사와 관광을 접목시켜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힘 있는 여당 군수이어야 합니다. 평화경제특구는 평화도시, 연천 평화도시를 만드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연천군의 역사, 문화, 생태와 DMZ 평화가 어우러지는 이 다양한 가치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곳에 활용해야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여당 군수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어려운데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쉬운 일 아니고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 해야 하는 일이고 정치인인 군수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2012년 그때부터 우리 평화경제특구 평화신도시 계획은 구체적으로 밑그림이 그려져 왔고 지금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박충식 힘 있는 여당 군수가 되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그리고 당당한 경기 든든한 추미애 도지사 후보와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평화경제특구 반드시 지정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살려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은 2분 30초입니다. 자, 그럼 김덕현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평화경제특구와 평화신도시가 일맥상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평화경제특구의 모델이 무슨 형이 있는지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경제특구와 신도시 개발 개념은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산업형과 관광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은 융합형으로 BIX 은통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형,
세계 평화 정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형으로 가고 있는데 후보자님이 신도시와 경제특구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시간 지났습니다. 자, 그럼 박충식 후보 2분 30초간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김덕현 후보님 잘 아실 텐데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경제특구는 김덕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산업형과 관광형으로 나눕니다. 더 세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 말씀드리기 전에 파주가 또한 지정 후보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파주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첨단 AI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형을 추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도 고성이라는 곳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산업형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고성의 특성에 맞는 관광형, DMZ 평화와 바다를 활용한 관광형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천군은 산업형과 플러스 관광형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도 김덕현 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노력을 많이 기울여 온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저 박충식도 우리 연천군은 산업형과 관광형을 융합한 그런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산업은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에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한 일반 산업을 유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더해서 역사와 문화와 생태 그리고 DMZ 평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형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해서 실현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정받고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힘있는 여당 군수 박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힘있는 여당 군수 박충식이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고 협력이 잘 되는 군수로서 이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추미애 도지사와도 단단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충식 해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천구순 선거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각 후보자에게 2분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충식 후보 2분 동안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꿔야 합니다. 꼭 바꿔주십시오. 반드시 바꿔주십시오. 지난 32년간 보수정당에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보수정당에게 맡겨온 연천군의 정권, 이제 힘있는 여당 군수 후보 박충식에게 맡겨주십시오. 연천군 지역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소멸위기 연천군 구해내겠습니다. 거짓말쟁이 김덕현 후보에게 또다시 4년을 맡길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 막아내겠다 약속해놓고 군수가 되어서는 일사천리 맞춤 행정으로 업자에게 인가해 주었습니다. 뻔뻔하고 새빨간 거짓말쟁이 김덕현 후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공무원을 선거에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김덕현 후보에게 또다시 4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소통과 신뢰의 박충식, 존중과 협력의 박충식, 유능하고 검증된 일꾼 박충식, 여러분을 위해서, 연천군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저 박충식 힘있는 여당 군수가 되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도지사와 박충식 연천 군수가 삼위일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연천군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청정연천 농업 살리기, 연천군 관광 활성화, 연천의료원 도립화,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 유아복지, 어르신복지, 보훈복지, 교육환경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연천 군수 후보 기호 1번 박충식이 하면 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2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천 군민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토론을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말씀하시기 전에 상대 후보인 박충식 후보께서 요즘 시대적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 미국 공인회계사 셀프 인정 시대의 사기극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라이선스 미취득 사실을 자인하였고 미국법과 국내법상 명칭이 사용이 불가함에도 관행이라는 관행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억지 논리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선관위에 고발이 돼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군수는 도덕과 정직입니다. 신뢰입니다. 이것을 앞세워야 합니다. 연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의 한상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연천을 가장 잘 알고 있는가? 누가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저는 지난 4년 동안 군수로 일하면서 한 가지를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군수의 자리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연천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작된 변화가 이제 군민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된 변화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지난 4년보다 더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지난 4년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민주주의의 핵심은 투표입니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의 내일을 여는 열쇠의 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천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연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천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천군수 선거 후보자 방송 영설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